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그 상가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선임대와 렌트프리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가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렌트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게 선의로서 한 두세 달 정도의 그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임대를 면제해 주는 데서 출발을 하였지만은 상가 자체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상가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임대를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를 내리고 그리고 렌트프리를 장기간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됐던 그런 예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장사를 그나마 오래 하셨거나 상권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포를 잘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정도의 렌트 프리를 받았다면 실제로 그 기간에 장사를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그 이후에 꾸준히 해가지고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예들은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은 일어나고 하는 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 분양이 시작하고 하는 시점에서 그 시행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선임대를 맞추고 그리고 렌트 프리를 시행을 해서 어쨌든 그 선임대를 맞춰놓고 분양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이제 잘못 계약을 했다가 이제 이 앞으로도 이제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렌트프리를 끝나고 그야말로 투자했던 부분들을 다 날렸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는 예입니다. 상가 시행을 여러 번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시행사가 그 같은 지역에 여러 개 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해서 먼저 선임대를 맞춰놓고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트풀이 1년의 그 조건을 걸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은 이제 3년으로 잡는 거죠. 즉 해가지고 1년 동안은 렌트풀이로 임대료가 면제되고 2년째부터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7평 상가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 조건은 1억에 450으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약 한 5,500 정도의 임대료가 이제 면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기간 이제 이분 생각은 그 기간이 지나면 상권이 활성화될 거로 봤죠.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가 이제 10개월 정도 경과됐을 때인데 한 달에 매출액이 650만 원입니다. 결국은 이제 두 달이 지나면은 그야말로 해가지고 4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나면은 그야말로 남는 게 거의 뭐 한 푼도 없다시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1억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갔던 그 카페 창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인테리어비 결국은 도합해서 어쨌든 계약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손해를 본 건 한 2억 정도가 이제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임차인들이나 그리고 상가 투자자 모두 이 선임대나 렌트 프리의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조금 어설프지만은 조금 보시면서 아마 아무래도 도표를 그려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그 세 개의 삼각축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고, 상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행사가 이제 선임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분양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미분양 상가를 이제 해소하는 전략 차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이제 앞서 말씀 직경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상가에 직경력 높은 브랜드나 업종들을 유치하게 된다면은 다른 임차인들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상가 투자자들로서도 여기에 상당히 좋은 브랜드들이나 업종들이 진입을 하니까 매력적인 상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상가를 이제 채워놓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익률을 높은 업종들을 유치하게 된다면은 상가 투자자들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높은 수익률로서 이제 선임대를 맞추게 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계약이 진행되고 하는 거는 이제 시행사와 이제 뭐 시행사가 아니라 이건 뭐 중간에 이제 껴있는 신탁사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은 시행사로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시행사하고 임차인의 계약들은 보통 1년 렌트프리 계약이나 렌트프리를 하고 2년부터 임대료가 개시되는 3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점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행사하고 이제 상가 투자자 이제 수분양자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시행사하고 임차인이 이제 선임대로서 임대가 맞춰진 것을 조건으로 가지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결국 지나면서 많은 광고를 보셨겠지만 수익률 보장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수익률 보장도 되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시행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행사 입장으로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나 7%의 수익률을 맞췄다면은 그에 합당한 임대료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상가 투자자로서는 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보장이 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면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사와 임차인 상가 투자자의 이제 서로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임차인하고 상가 투자자가 시행사하고 맺었던 계약 자체가 이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과 수분양자는 계약 승계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숨어있는 함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차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임차인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제 앞서 실패 사례도 이야기를 했지만, 렌트프리가 종료된다면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가 되면은 1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상권이 활성화돼서 내가 안정적인 매출도 올리고 해서 매출도 올리기 때문에 수익도 충분히 보장이 될 거라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대체적으로 이제 렌트프리가 처음부터 렌트프리를 시행하고 하는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쉽게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업종들이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임대료를 주고 내가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임차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보장, 그래서 이제 높은 수익률로 가지고 이제 시행사에서 맞춰놨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기대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450만 원의 이제 월세를 1년 동안 렌트프리를 하는데, 그거를 시행사에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약 한 5,500만 원 정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시행사가 상가 투자자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상가 투자자가 받아들이기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으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5,500만 원에 해당하는 분양가 자체를 깎아서 샀다고 하는 부분들의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임차인이나 상가 투자자 모두 선임대나 렌트프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계약에 임하는 게 계약에 임해야 이제 실수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대와 렌트프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상가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인테리어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항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인테리어비는 집경력이 큰 업종 진입 시 이제 시행사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비가 지원이 되는데,
통상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제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임대 보증금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이제 업종들에서는 대부분 메디칼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쪽이 실제로 그 직갱력도 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층부에 어떤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메디칼에 많이 다른 업종보다는 메디칼 쪽인 인테리어 지원이 집중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사 입장으로서도 메디칼이 이제 메디칼에 이제 많은 혜택을 추구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약국가와 관계입니다. 약국을 이제 사전에 이제 높은 금액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과목들까지 채워준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약국들에게 또 인테리어 지원 부분들을 떠넘기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시행사에서 지원을 하는지 약국에서 지원을 잘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이들한테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 잘못하면은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담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보다도 약국 지원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쨌든 약국 지원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개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주도적으로 처방이나 진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관련 업체 지원에서는 특히 이제 인테리어 지원 부분들은 메디칼 쪽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하는 시행사와 그리고 임차인 상가 투자자 사이 그리고 관련 업체 사이에서 나타나고 하는 선임대 렌트프리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지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